네, 여러분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3기 신도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7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질 높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장수명 주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먼저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그 아파트를 30년마다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근데 아파트를 30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되냐? 그러면 그 엄청난 문제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100년 이상을 쓸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로 짓는 아파트들은 100년 이상이 가는데, 문제는 한국은 이제 그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 급하게 많이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벽식 구조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근데 벽식 구조가 짧은 시간 안에 공사비 줄이고 많이 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내장이 되고 리모델링 할 때 벽으로 이렇게 칸막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수명 아파트를 우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해서 실제로 국토부가 세종시에 그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미 입주가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년마다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게 효율성에 좀 입각한 건설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접목된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수명이 좀 월등히 낮다는 통계도 있는데 좀 어떤가요? 이 벽식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는 공법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도 벽식이 훨씬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리모델링 할 때도 지금 그래서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거는 개인 분담 이제 분담금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비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개인이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24평이 다시 24평 되는데 엄청난 돈을 내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뭐 얘기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벽식 아파트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장수명으로 바꿀 때가 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좀 기존처럼 벽식 구조로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설계를 하다 보면 또 30년 뒤에는 재건축 얘기가 또 나올 거란 그렇죠.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의 장수명 주택이 좀 설계가 반영되면 좋은 이유, 이것 때문이기도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종시에 실제로 이제 블루시티라고 국토부에서 준공을 이제 샘플로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공사비는 실제로 라멘 구조, 그러니까 이제 벽식이 아니라 이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라멘 구조, 기둥하고 보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일반 건물 질 때 보면 기둥하고 이렇게 보가 먼저 쭉 되고 나중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파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사비가 3에서 6%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40년마다 재건축을 안 하고 100년 이후에 실제로 보면은 중간에 폐기를 하고 새로 짓는, 그걸 따지면 실제로는 절감 효과가 오히려 18%가 난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멘 구조로 하면은 중간중간에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 쉐르빌이라고 바로 라멘 구조로 아파트를 해서 우리는 가변형 벽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방의 크기를. 그렇게 실제 선전도 하고 그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그냥 저비용으로 그냥 빨리빨리 짓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벽식 구조로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래된 아파트 보면은 녹물이 나온다 뭐 지금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벽식 구조는 이런 배관이 다 매립이 돼 있어요.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라멘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설비, 그러니까 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간다는 거죠. 근데 유독 아파트만 계속 이 벽식 구조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3기 신도시부터
그리고 이번에 택지 공급되고 이제 서울의 준공업 지역이든 뭐 역세권 개발하는 이쪽은 전부 다 그 장수명 아파트를 주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좀 낮춘다든가 아까 공사비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건설회사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고 층간소음 문제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층간소음이 지금 그 벽식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그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좀 벽식 구조, 효율성에 입각한 그런 설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파생이 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예, 세종시에 좀 들어선 거 보니 3기 신도시 때도 좀 장수명 주택 예. 안 들어설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 예, 보이는데 지금 말씀 아까 앞서서도 좀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걱정도 있어요. 분양가 문제입니다. 예. 자,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건축 재료의 품질이 좋아야 할 것 같고 좀 여러모로 분양가를 높이게 될 텐데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인센티브로 이런 좀 분양가를 그나마 낮출 수 있는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상향을 좀 시켜주겠다고 이미 발표가 났잖아요. 8사 대책에. 그런데 이런 장수명 아파트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든가 그래서 분양가에 영향이 안 가게끔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기술 가지고도 충분히 질 수 있고 그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벽식 아파트를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그게 건설 폐기물인데 라멘 구조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이 72%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간으로 보면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도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방 뭐 크기를 좀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당연히 바꾸는 게 당연히 맞는데 약 3에서 6% 정도 공사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전체적인 주기로 보면은 오히려 한 15%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층간소음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건설 폐기물 절약 차원에서도 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기 신도시에도 이런 장수명 주택 설계가 좀 도입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